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각화와 관련돼서 언제 대각화가 가능한지 하는 동치명제들을 생각을 했고, 그러한 이제 동치명제를 생각하면서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자, 물론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대각화가 가능한 오퍼레이터들만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오퍼레이터가 대각화 가능한 것은 아니죠. 물론 앞에서 대각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대각화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대각화를 할 때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대각화하기도 했고, 행렬을 대각화하기도 했는데요. 어, 모든 리니어 오퍼레이터 혹은 모든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어떤 오퍼레이터가, 그러면 어떤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를 이제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5장 1절에서 확인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아이겐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인데요. 아이겐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아보지 않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어떤 오퍼레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혹은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주어져 있는 오퍼레이터나 혹은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간단한 테스트, 정하는 이제 간단한 테스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네. 대각화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 앞에 캔이 있으니까 뭐 label은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통해서 대각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러면 대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겐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베이시스가 필요한데 그 베이시스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에서는 이제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찾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 생각을 했었고 5장 2절에서는 대각화가 가능한 오퍼레이터 혹은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벡터들로 구성된 베이시스를 찾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를 이제 찾고, 근데 아이겐 벡터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먼저 생각하고, 그거 이제 근을 찾아서 아이겐 밸류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 이제 계산을 하겠죠. 자, 이때 우리가 베이시스를 이제 구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를 하나씩만 찾으면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다 모아두면 베이시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한 아이겐밸류를 찾고, 즉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먼저 생각을 했을 때 t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 녀석 근을 찾겠죠? 근을 찾았더니 람다1부터 람다 k가 나오더라. 아이겐밸류가. 그러면 람다1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v1, 람다 k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 vk를 찾은 다음에 이걸 다 모아두면 이게 베이시스가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추측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녀석은 항상 베이시스가 되진 않습니다. 베이시스가 되진 않지만 적어도 linearly independent 하기는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에서 우리가 정리 5.5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t가 벡터 공간 V 상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람다1부터 람다 k를 아이겐밸류인 한데 그 겹치는 건 없다고 하죠. 즉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라고 하겠습니다. 자, distinct 아이겐밸류라고 하겠습니다. 람다1하고 람다2하고 람다 k는 다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죠. 즉, 람다1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v1, 람다2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v2 등등 해서 람다 k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vk를 하나씩만 이제 모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v1부터 vk가 t의 아이겐벡터인데 각각의 람다 i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즉, 람다 i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가 vi 하고 이제 하나씩 아이겐밸류들마다 벡터 하나씩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k개의 벡터들의 모임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로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v가 유한 차원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인 경우에 주로 적용을 하겠지만 이 정리 자체는 파이나이트든 인피니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v에 대한 차원에 대한 가정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와 관련된 어떤 명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을 자연수로 생각하고 그 자연수에 대해서 지금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k라는 값이 있죠. 이 k라는 값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쓰겠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이 명제는 지금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하나 있을 때도 성립하고 두 개 있을 때도 성립하고 세 개 있을 때도 성립하고 임의의 k개가 있을 때도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명제는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의 개수가 유한하기만 하면 100개든 1000개든 1억 개든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명제가 k가 1일 때 성립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겐밸류가 하나가 있고요. 그 아이겐밸류 하나에 대해서 아이겐벡터도 하나만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 아이겐벡터 하나만 생각하면 linearly independent 하냐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k가 1일 때는 어떨까요? 지금 아이겐벡터니까 얘는 0벡터는 아니죠? 아이겐벡터는 0벡터가 아닌 벡터 중에서 우리가 그 특별한 아이겐벡터 성질은 물론 이 성질을 만족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 0벡터가 아닌 벡터를 우리가 아이겐벡터라고. 그래서 V1은 아이겐벡터가 아니므로 V1 벡터 하나만을 모아두면 당연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우리가 벡터가 하나만 있으면 0벡터가 아닌 벡터가 하나만 있으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k가 1일 때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수학적 균형법으로 이제 보인다는 얘기가, 주어진 명제가 k-1개에 대해서는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k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수학적 균형법은 가정으로서 주어진 정리의 명제가 성립을 하는데, 언제 성립하냐면 k-1개일 때. 물론 이 k-1의 값은 당연히 1 이상의 자연수 값이어야 되겠죠. k-1일 때는 성립하더라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가 k개일 때도 성립한다. 이 명제가 k일 때도 성립한다를 보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k개의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k개의 아이겐 벡터들의 모임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팅 하에서, 그러면 V1부터 Vk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이 있죠. k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0벡터가 된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것을 만족하는 개수 A1부터 AK는 트리비얼한 경우, 즉 모두 0인 경우밖에 없다를 이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는 게 얻어지겠죠?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이거 전체에다가 그러면 t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t라고 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다가 0벡터를 대응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0벡터 대신에 A1, V1부터 AK, VK를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0벡터와 왼쪽이 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리니어 오퍼레이터고 V1부터 VK들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겐 벡터이므로, 처음에 일단은 그냥 쓰죠.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거는 A1 앞으로 나가고 V1을 T를 적용하면 람다 1의 V1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AK의 람다 K의 VK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0벡터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벡터를 다 더한 것도 0벡터가 되는데,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다른 일종의 연립방정식을 이제 푸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여기가 AK 람다 K인데 여기는 AK니까 이 식에다가 람다 K를 곱해서 뺄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아래식 이걸 스타라고 할까요? 스타식에서 얘를 투스타식이라고 하고, 투스타식에다가 람다 K를 이제 곱한 것을 빼죠. 스타식에서 양변을 더블 스타식의 람다 K를 곱한 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을 보면
그 A1 람다 1 개수가 있고 여기는 A1하고 람다 K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빼니까 A1은 공통이고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1. 그 다음 A2 람다 2 빼기 람다 K V2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바로 전에 K 마지막 바로 전 거는 AK-1에 람다 K-1 마이너스 람다 K V K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얘하고 람다 K를 곱해서 여기에서부터 빼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사실은 람다 K를 곱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잘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 주어진 정리가 K-1개일 때는 성립한다 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즉 람다 1부터 람다 K-1만 보면 이 녀석은 K개가 서로 다른 것이니까 뭐 K-1개만 택하더라도 서로 다르죠. 그리고 이제 람다 1부터 람다 K-1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들을 하나씩 생각한 거고, 근데 주어진 정리가 K-1일 때는 성립하기 때문에 K-1개의 아이겐 벡터를 모아두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합니다. 즉 여기 있는 V1부터 VK-1까지만 생각하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 것이죠. 분화법 가정에 의해서. 이것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이 모두 0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값들 모두 0인데, 첫 번째 값을 볼까요? A1과 람다1하고 람다 K 뺀 것을 곱하고 있는데, 자, 람다1에서 람다 K 뺀 것은 0은 아닙니다. 그런데 곱해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1이 0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V2 앞에 있는 개수도 0이 돼야 되는데 람다2 빼기 람다 K는 0이 아니므로 A2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람다5와 람다 K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람다 K-1에서 람다 K 뺀 것도 0이 될 수가 없고, 그만큼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로 적어보면 결론은 since V1부터 V의 K-1은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자, 뭐에 의해서? by the induction hypothesis. 인덕션 가정에 의해서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A1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K부터 AK-1 람다 K-1 람다 K가 모두 0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람다 1부터 람다 K는 모두 서로 다르죠. all distinct 하기 때문에, 자, 이게 0이려면 A1도 0, A2도 0, 그래서 AK-1까지 모두 0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출발이 A1, V1부터 AK-1, VK-1 더하기 AK, VK가 0벡터다 라고부터 시작을 했더니 지금 일단 A1부터 AK-1까지 0이었습니다. 이제 0벡터고요. 따라서 이게 0벡터고 얘가 0이니까 남는 거는 AK, VK가 0벡터를 얻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더구나
vk도 아이겐벡터니까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ak도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가정을 보면,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여기가 0벡터라고 한다면 개수들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모든 개수가 0이 되죠. 따라서 V1부터 VK를 모두 모아둔 벡터는 linearly independent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에서 K가 1일 때 성립한다를 보였고요. 2번에서 K-1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이제 증명한 거죠. 주어진 정리가 K일 때도 성립한다. 그리고 1번, 2번에 의해서 열포라고 할까요? 네. 그 주어진 명제는 모든 K, 자연수 K, 1 이상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성립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K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CRM 5.5를 이제 활용을 해서 세열이 이제 대각화가 가능한 오퍼레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간단한 따름 정리를 하나 소개를 하죠. 자, T가 n차원 벡터 공간상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T의 아이겐 밸류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서로 다른 n개가 있더라. T가 n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죠? 자, 지금 n차원 그죠? 이제 t가 v에서 v로 가는데 v는 네, 거꾸로 v의 차원을 지금 n이라고 둔 겁니다. 자, 그리고 람다 1부터 람다 n은 t의 아이겐 밸류지만 다 서로 다른 겁니다. n개의 distinct 아이겐 밸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뭐 최소한 하나씩 있겠죠? 아이겐 벡터 corresponding 네, to 람다 i i가 1부터 n에 각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베타를 이러한 아이겐 벡터를 다 모아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떨까요? 자, theorem 5.5에 의해서 이 녀석은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아이겐 밸류가 모두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더군다나 지금 앞에서 우리가 디멘전 v를 n이라고 두었죠? 자, 베타는 n개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즉 디멘전과 개수가 같으면서 linearly independent한 집합이죠. 자, since 베타의 원소의 개수가 n인데 그 녀석은 디멘전 v랑 같습니다. 자, 디멘전 개수만큼 linearly independent 벡터를 모아두면 네, 그게 베이시스가 되죠. 베타는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런데 베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벡터들이 아이겐 벡터들입니다. consisting of eigenvectors of t죠. t의 아이겐벡터로 구성된 V상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하나 찾은 겁니다. 따라서 t는 대각화가 가능한 것이죠. 네. 자, 이러한 콜로러리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간단한 이그젬플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2x2 행렬 A를 하나 생각을 하죠. 자, A라는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한지를 이제 한번 이 콜로러리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한번 이 행렬을 택했는데요. 자, 콜로러리를 적용하려면 일단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A가 대각화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는 LA가 대각화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LA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개수들은 여기 있는 각각의 성분들은 실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LA는 R2에서 R2로 가겠습니다. 2x2이기 때문에. 그러면 R2의 베이시스를 잡아야 되는데 A라는 행렬 혹은 LA의 그 아이겐벡터들로 구성된 R2의 베이시스를 잡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생각하겠습니다. ft 자, 디터미넌트 a-t 되면 여기다가 빨리 해보면 디터미넌트 1 빼기 t 1 1-t죠. 이 녀석은 1-t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앞에 것도 제곱이고 뒤에 것도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니까 앞에 거를 t-1의 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t-1에서 1을 뺀 거, t-1에서 1을 더한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t-2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겐밸류가 어떤 게 생길까요? 자, 아이겐밸류는 0과 2가 있습니다. 지금 R2인데, 즉 V의 디멘전 2차원인데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두 개 있습니다. 따라서 콜로러리에 의해서 차원 개수만큼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존재하죠. 따라서 A는 혹은 LA는 대각화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물론 A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자 LA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0과 2가 있었죠. 자, 그래서 LA 혹은 A의 아이겐밸류가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A는 R2에서 R2로 가는 거니까 디멘전 정의역 벡터 공간 차원이 2차원이기 때문에 LA가 대각화가 가능하죠. 물론 LA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A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디멘전의 그 개수만큼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존재하면 대각화가 가능한데 그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얻었던 따름 정리, 콜로러리의 컨버스, 역이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요? 대각화가 가능하면 반드시 서로 다른 n개의, 즉 차원의 개수만큼의 아이겐밸류를 갖는다가 옳은 명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t가 대각화가 가능하면 t는 서로 다른, 여기서 n은 물론 이제 그 벡터 공간의 차원입니다. t가 V에서 V로 갈 때 디멘전 V를 n이라고 할 때 t가 대각화가 가능하면 t는 n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를 갖는다 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이 아닌 이유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앞으로 우리가 이그젬플을 또 살펴볼 거기는 한데요. 아주 간단한 여기 성립하지 않는 이그젬플로서 P를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제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어떤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디멘전 V가 n인 유한점 벡터 공간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 녀석은 대각화가 가능합니다. 뭐냐면 베타를 이제 베이시스가 존재하겠죠? V1부터 Vn 아무 베이시스는 잡습니다. 그러면 P를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덴티티니까 어떤 벡터도 그대로 대응됩니다. 즉 모든 벡터들이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0벡터가 아니면. 그리고 람다는 뭐죠? 아이겐 밸류는 1입니다. 그래서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n차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T는 대각화가 가능합니다.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적당한 베이시스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한 것이 대각 행렬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였으니까 그렇죠? Yes입니다. 하지만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겐 밸류는 뭐밖에 없나요? 1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는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어떤 V가 아이겐 벡터라고 한다면 뭐죠? 네.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가 있어서 그 아이겐 밸류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T가 지금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인 거니까 사실은 이 녀석이나 V는 같습니다. 그래서 얘랑 같으려면 V가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람다가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아이겐 밸류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n이 1일 때는 이제 반려가 되진 않을 거니까 n이 2 이상일 때를 택하면 플로럴이 2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 이그젬플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아이겐 밸류가 딱 하나밖에 없지만 대각화가 가능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대각화가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조건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다른 이제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T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아이겐 벡터로 구성되는 아이겐 밸류가 존재한다. 아이겐 벡터로 구성되는 베이시스가 존재한다 였습니다. 따라서 대각화가 가능하면 당연히 아이겐 밸류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으니까 아이겐 벡터가 있다는 뜻이고, 아이겐 벡터가 있으면 당연히 아이겐 밸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 섹션 5장 1절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이겐 밸류가 존재한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겐 밸류들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근이 되죠. 따라서 조금 더 강력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대각화가 가능하면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대각화가 가능하니까, 즉 P를 아이겐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가 존재할 테니까, 대각화가 가능하다면 아이겐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를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 표현을 생각한다면 여기가 대각행렬이 되는 거죠. 이 대각행렬을 람다1부터 람다2, 람다 n이라고 대각 성분을 쓰게 된다면,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뭐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아무 베이시스는 잡고 그 베이시스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해서 그 행렬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베타가 달라지면 행렬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동일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타가 달라지더라도 여기 있는 행렬은 시밀러 하기 때문에 이 디터미넌트는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앞에서 우리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가 있을 거고, 그 베이시스를 가지고 행렬 표현을 해서 디터미넌트, 즉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계산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경우에는 자, 대각행렬이니까 여기가 뭐가 나올까요? 여기가 람다1 마이너스 t부터 람다 n 빼기 t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뭔가요? 대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대각성분만 쭉 곱하면 되죠? 그럽니다. 즉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이제 앞으로 묶어내면 t 마이너스 람다 1더 t 마이너스 람다 n이 됩니다. 즉 어떤 뜻이 되나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n차식이긴 한데 더군다나 인수분해가 다 된다는 겁니다. 1차들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아이겐밸류가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겐밸류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근이 되는데, 그때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1차식들의 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1차식들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에 용어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주어진 다항식이 다 쪼개진다 라는 의미에서 영어 표현으로 split 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용어를 먼저 약속을 하도록 하죠. 자, small ft라고 하는 다항식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은 p of f의 지금 하나의 벡터라고 볼 수가 있죠. p of f는 우리가 1학기 때 다루었던 벡터 공간 중에 하나였는데, 모든 다항식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그게 벡터 공간이 됐었고요. 그때 이 f는 어떠한 거였냐면 필드였는데, 다항식들은 a0 더하기 a1 t 점점점점에서 n차식을 생각한다면 그런 게 다항식이겠죠. n차 다항식입니다. 네,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n차든 100차든 차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포함한 벡터 공간이었는데, 이때 개수가 어디에 있죠? 네, 주어진 f, 필드 상에서 개수를 가지는 다항식들을 다 모아둔 그런 벡터 공간이 P of F였습니다. 자, 제 개수가 F 상의 스칼라라는 거죠. 자, 그럼 폴리노미얼이 하나 있을 때 그것이 스플릿 된다, 쪼개진다 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런 쪼개진다 라고 할 때
어느 상에서 쪼개지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F라는 필드 상에서 쪼개진다 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F of T가 다항식인데 1차식들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스플릿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즉 F가 이렇게 1차식들의 곱으로 표현이 될 때 스플릿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필드 상에서 스플릿 되느냐라는 기준이 F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F를 생각하느냐가 이때 그 1차식은 개수가 전부 다 F상에 있어야 됩니다. 즉 C도 A1도 A2도 AN도 전부 F상에 있는 스칼라들을 가지고 1차식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1차식들의 곱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게 FT가 되게 하는 그러한 스칼라들이 존재하면, 즉 F상의 스칼라들의 1차식들로 F상의 스칼라들을 개수로 하는 1차식들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그것을 이 다항식이 F상에서 필드 F상에서 스플릿 된다 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스플릿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example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t제곱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해서 이 녀석이 스플릿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R상에서, 즉 F로 R을 택합니다. 즉 t제곱 마이너스 1을 실수계수인 1차식의 곱으로 쓸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죠. 즉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인데 얘도 1도 마이너스 1도 실수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1은 R상에서 스플릿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안 되는 경우를 하나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t제곱 플러스 1에 t-2라고 하는 3차식을 생각을 하고, 이 3차식이 R상에서 스플릿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죠.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죠? 이 녀석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 녀석을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하되 개수가 실수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소수근이 생기는 것이죠. 이 녀석은 R상에서 생각해보면 스플릿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드를 R이 아니라 복소수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복소수로 생각해서 복소수상에서 컴플렉스 넘버 필드 상에서 이 녀석이 스플릿 될까 안 될까? 컴플렉스 넘버 필드 복소수를 허용해서 이렇게 A1, A2, AN들, C들을 사용을 해서 1차식의 곱으로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죠. t-i, t 플러스 i, t-2라고 쓸 수 있는데, 이때 그 개수들이 컴플렉스 넘버까지 허용한다면 이렇게 1차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R상에서는 스플릿 되지 않지만 C상에서는 컴플렉스 넘버 필드 상에서는 스플릿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다항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필드 상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스플릿 되기도 하고 스플릿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필드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제 주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얘기할 때는 벡터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 벡터 공간이 어떤 필드 상에서의 벡터 공간인지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행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행렬들의 성분이 어떤 필드 상에서의 행렬을 생각하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나 혹은 행렬 생각을 할 때 어떤 주어진 필드 F가 있습니다. 그래서 F상에서 벡터 공간이 있고, 그 벡터 공간에서 정의된
오퍼레이터가 있을 건데요. 혹은 F상에서의 성분, F상에서의 스칼라 성분을 아는 행렬들이 주어져 있고 그 행렬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ft가 스플릿 한다라고 할 때는 이 주어져 있는 필드 라지 F 상에서 스플릿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물론 명확하게 얘기할 때는 이 ft가 스플릿이라고만 쓰지 않고 어떤 필드 상에서 스플릿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써줘야지만 명확합니다. 여기 있는 요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생각할 때는 f가 그 필드가 주어져 있을 테니까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ft가 스플릿 한다라고 하면 뒤에 벡터 공간의 그 필드 상에서 스플릿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f가 단순히 그냥 스플릿 한다 라는 표현은 뒤에 이제 필드가 무엇인지가 생략되어 있죠. 그럴 때는 생략되어 있을 때는 바로 f 벡터 공간의 그 필드 체 상에서 스플릿 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단하게 ft가 스플릿 한다 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스플릿이라는 그 용어를 갖다가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말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이 녀석을 스플릿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해보면 이게 하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즉, t가 대각화가 가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ft가 이렇게 곱셈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람다1부터 람다 n은 당연히 어디상에 있는 건가요? 지금 F상에 있는 거죠? 지금 베타가 뭐였냐면 T의 대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T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를 택한 거고요. 그때 람다1부터 람다 n은 전부 다 아이겐 밸류죠. 아이겐 밸류들은 전부 다 이 벡터 공간이 어떤 필드 상에서 우리가 벡터 공간을 생각할 텐데 바로 그 벡터 공간이 벡터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 그 필드에 이런 아이겐 밸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이렇게 주어질 테니까 F상에서 스플릿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스플릿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람다1부터 람다 n 중에서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t-2, t-1, t-2 뭐 이런 식으로 곱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경우도 스플릿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플릿이 된다라고 할 때는 뭐 람다부터 람다 n이 다 달라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스플릿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CRM 5.6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즉 대각화가 가능한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그 오퍼레이터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어떻다? 스플릿한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CRM 5.6의 그 역을 생각을 해보면 즉 스플릿하면 대각화가 가능하느냐 라는 거죠. 그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성립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요. 잠깐 보죠. 자, 이것은 이제 그 예를 나중에 example 3번을 이제 보면서 5.6의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한 것을 일단 정리를 좀 하죠. 자,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들이 대각화가 가능한지를 이제
조건들 생각을 해봤는데 그 두 가지 명제로부터 다음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T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일 때 이 녀석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FT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리니어 오퍼레이터 중에는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스플릿하는 그런 리니어 오퍼레이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 FT,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스플릿하는 오퍼레이터를 다 모아둔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집합과 T 중에서 리니어 오퍼레이터 중에서 대각화가 가능한 리니어 오퍼레이터들 다 모아둔 집합을 비교해보면 theorem 5.6에 의해서 호환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대각화가 가능하면 스플릿한 거니까 대각화가 가능한 리니어 오퍼레이터들 전체의 모임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스플릿하는 그런 오퍼레이터에 포함되겠죠. 자, 그리고 리마크에서 이거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공집합이 아니고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지는 않지만 스플릿하는, 그러니까 스플릿하지만 대각화가 불가능한 그런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뭔가 있고요. 자, 앞에서 했던 theorem 5.5로부터 얻은 콜로러리는 그 V가 이제 디멘전이 n차원이라고 할 때 그 차원의 개수만큼의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가 있으면 대각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오퍼레이터 중에서 디멘전 개수만큼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갖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오퍼레이터의 모임은 대각화가 가능한 오퍼레이터 모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디멘전이고요. n distinct eigenvalue. 자, 간단히 이렇게만 쓰죠. 네. 그 n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를 갖는 오퍼레이터의 모임을 이렇게 한다면 이 녀석은 그 대각화 가능한 오퍼레이터의 모임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본 example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죠. 즉 대각화는 가능하지만 아이겐밸류가 서로 다른 n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결국은 이러한 다이어그램들의 포함 관계들을 우리가 다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